안녕하세요. 이날은 발렌타인 위스키랑 한우를 먹으러 신사동에 있는 설로인 다이닝에 다녀왔습니다. 이 영상은 발렌타인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가기 전에 발렌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렌타인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스코틀랜드 스페이스사이드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양조장 투어도 할 수 있어요. 양조장 투어가 이게 해보시면은 재밌습니다. 향도 좋고 술도 먹고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쉽지가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발렌타인에서 작년에 발렌타인 30년산에 맞춘 리추얼 키트를 만들었어요. 리추얼 키트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침출 형식으로 위스키에 이제 향이랑 맛을 추가적으로 입히는 건데 이걸 이용하면은 좀 더 향이 깊고 맛도 다양하게 나면서 술이 더 맛있어져요. 저 리추얼 키트는 유리공예가인 시모네 크레스타니 씨가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분 인스타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신기한 작품들이 많아서 재밌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25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8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제일 많이 들어온 거죠. 발렌타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럴만도 한 게 발렌타인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예전에 그 코스트코 회장님이 코스트코 한국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발렌타인도 워낙에 한국에서 잘 나가니까 아마도 그 페르노리카 발렌타인 회장님도 한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한국에 리추얼 키트가 들어왔어요. 이게 8개 중에서 4개는 서울에 있는 바에 들어갔고 2개는 키트랑 그 30년 한 병 해서 50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미 작년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키트가 이날 제가 갔었던 한우 코스를 진행하는 설로인 다이닝이랑 우라만에 하나씩 들어갔어요. 스테이크랑 위스키가 상당히 잘 어울려요. 고기 먹으면서 맛있는 위스키를 너무 많이도 아니고 그 고기 육즙이 터질 때 딱 그 타이밍에 한 모금씩 같이 먹으면 고기 육즙의 그 맛에 그 위스키의 부드러운 향이 섞이면서 느끼할 것 같은 부분도 잡아주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설로인 다이닝으로 리추얼 키트를 사용한 발렌타인 30년이랑 한우 코스를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설로인 다이닝은 신사동에 있어요. 신사역이랑 압구정역 사이에 있어서 지하철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데 이 주변은 버스도 많이 다녀서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도 그렇게 불편한 위치는 아니에요. 발렛은 가능하고요. 저는 술을 마시려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설로인 다이닝이 가격은 점심은 10만 원 그리고 저녁은 19만 원이고 저는 저녁으로 다녀왔어요. 들어가서 안쪽에 보면은 숙성하는 데가 보이고 소대가리 뼈가 있어요. 직접 여기서 발골을 하고 씻어서 만드셨다고 하던데 이거는 저도 하나 가지고 싶네요. 설로인 다이닝 내부는 바 형태로 돼 있어요.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의자도 마음에 들고 덕트도 상당히 센 건지 고기 구울 때도 연기가 거의 안 나는 게 좋았어요. 메뉴판입니다. 한우 부위별로 코스가 나오는데 식사 시간은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발렌타인 30년 메뉴판이에요. 설로인이랑 협업해서 진행한다고 써있어요. 잔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렌타인 30년을 병으로 마시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발렌타인 30년이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위스키들 중에서는 이만큼 부드럽고 향이 좋은 위스키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리추얼 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과학 시간에 실험하는 기구들처럼 생겼는데 가운데에 이제 메인 관이 있고 맨 위에서 위스키를 붓고 밑에서 받아서 마시게 됩니다. 저 모래시계는 1분짜리인데 침출 시간을 잴 때 사용하더라고요. 잔도 이게 발렌타인 30년 전용 잔입니다. 아래쪽에 침출할 때 사용하는 서양배 향이 나는 녹차랑 바닐라 빈 그리고 허니캔디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애들은 구리로 만든 차 거름망 안에 미리 넣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관의 입구가 막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발렌타인 30년을 붓고 시간이 지나면 향과 맛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저 지거 한 잔당 50ml니까 2번을 넣었죠. 그러니까 100ml네요. 위스키를 넣고 나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위에 있는 거름망을 이제 올리면은 관을 타고 위스키가 내려와요. 이게 은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잔에 다 모였어요. 한 잔의 양이 이 정도인데 잔을 보면은 물방울 모양이 가운데에 있어요. 저거는 기능상 저렇게 있는 거는 아니고 위스키 떨어질 때 그 튀는 물방울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트를 이용해서 침출을 하고 나면은 이게 향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바닐라 향이 나면서 약간 단 꿀 향도 나고 상당히 복합적인 향이 나는데 바닐라랑 꿀은 생각해보니까 이게 첨가를 더해서 원래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아끼면서 천천히 고기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까 발렌타인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식입니다. 직접 만든 청주 한 잔이랑 한우로 만든 살라미가 나왔어요. 시작할 때 먹기 좋은 애들이에요. 이제 숯이 들어오고 숯이 불이 붙는 동안 다른 한입거리들이 나와요.
이거는 미니 햄버거. 아래 빵은 팬케이크고 체다치즈 소스가 깔려 있고 그 가운데에 갈비살로 만든 패티가 들어있어요. 위에는 뭐 야채들이고 햄버거 미니 버전인데 들어갈 거는 다 들어있어서 잘 만든 햄버거 먹는 느낌이 납니다. 이 패티가 맛있어요. 다음은 육포랑 햄이 나왔어요. 육포는 채끝에다가 치즈 발라서 말린 거고 오른쪽은 들깨 과자 위에 차돌박이로 만든 햄을 올려뒀습니다. 육포가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들거리고 그 치즈 향이 꼬리까지는 아니고 살짝 나는데 육포랑 잘 어울립니다. 기름이 좀 있는 부위라 그런가 봐요. 차돌박이는 기름이 더 많죠. 아래 들깨 과자가 고소한데 가운데 뭔가 있어서 약간 매콤합니다. 차돌박이 햄이랑도 잘 어울려요. 술도 한잔하고 지방 있는 애들 먹을 때 조금씩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제 육회. 육회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처음 나오는 거는 아롱사태로 만든 담백한 육회입니다. 이게 씹는 맛이 좀 좋아요. 아롱사태가 그 소 다리 윗부분에 있는 부위인데 예전에 제가 그렸던 사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 육회 아래에 성게알로 만든 소스가 있어서 성게향이 살짝 나요. 생성게를 먹으면은 고기 맛이 이제 성게한테 지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젤리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생성게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 취향이 들어간 거겠죠. 두 번째 육회는 살치살 육회. 아무래도 기름이 있는 애들은 녹이면은 더 맛있으니까 이번 육회는 토치로 살짝 그을려서 나옵니다. 많이 익진 않았고 살짝만 익혀서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고요. 아래에는 연겨자랑 미나리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얘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익으면 맛있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육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아래 소스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숭채만두. 배추가 숭채래요. 그러니까 배추 만두죠. 소 혀랑 장아찌를 가운데 넣고 배추로 감아뒀습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우설이 식감이 약간 있습니다. 씹는데 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감에 된장향이 살짝 나는데 간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배추를 같이 먹으니까 이게 느끼함도 좀 잡아져서 좋았어요. 다음은 소 머리고기 편육입니다. 그 위에 시래기를 올리고 맨 위에 저 비닐 같은 거는 소고기 육수 베이스에 매생이를 넣은 과자입니다. 저게 과자라 바삭해요. 소 편육이 사이에 젤리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좀 독특하고 맛이 강해서 좋아요. 위에 있는 과자는 그 바삭한 식감을 추가하려고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저거 없어도 편육 자체가 맛있습니다. 메밀전병 안에 소 위를 넣어서 만든 토마토 베이스 스튜를 넣고 위에 야채를 올리고 치즈를 뿌렸습니다. 치즈를 뿌리는 거는 어떤 음식이든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잔뜩 뿌릴수록 더 맛있어집니다. 저기 메밀이 좀 담백한데 스튜도 간이 약간은 약해서 그런 건지 먹을 때 좀 전반적으로 담백하다 싶었어요. 주변에 떨어져 있는 치즈를 같이 찍어 먹었어야 했는데 그냥 먹었습니다. 이제 메인 고기들 안심이랑 채끝 그리고 늑간살, 엎진살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부위별로 다 나오는 것 같네요. 요 고기들이 앞에 나오는 음식들 만들어질 때부터 조금씩 앞에서 구워지고 있었어요. 숯불 위에서 셰프님이 구우시고 옆에 있는 냄비로 데려가서 레스팅을 하고 또 좀 뒤에 약간 더 굽고 온도를 체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고기들을 못 살게 건드리시던데 저렇게 많이 해주실수록 맛있어지는 거겠죠. 그 열이 퍼지는 걸로 천천히 익혀져서 이게 보기에는 거의 레어처럼 보이는데 셰프님이 내부를 45도 정도까지 맞추셨대요. 그래서 생긴 거는 레어지만 먹어보면은 미디움 레어 같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숯에 불 붙고 나서부터 계속 고기를 왔다 갔다 옮기면서 구우신 거라 오래 익히긴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고기 안쪽 온도도 적당히 따뜻하고 씹었을 때 육즙이 터지는 게 아주 잘 구워졌어요. 테린이랑 같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로 고기가 맛있으면은 테린이랑 같이 안 먹고 따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술이랑 같이 먹으면은 제일 좋죠. 저 육즙에 향까지 추가된 발렌타인 30년 위스키를 살짝 마시면 육향이랑 위스키의 그 약간 단 향이랑 바닐라 같은 향이 섞이면서 뒷맛이 상당히 부드러워지면서 좋아집니다. 마지막에 느껴지는 묵직함도 좋고요. 이게 안심인데 지방도 많아서 그런가 그 지방이 살짝 녹은 맛에 위스키의 꿀향이랑 그 바닐라 향이 섞이면서 이게 이렇게 마시려고 돈을 버나 싶을 맛이에요. 30년산이 원래도 향이 좋고 맛이 깊어서 고기랑 같이 먹기 좋은데 리추얼 키트를 사용해서 향이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계속 먹고 싶은데 안심이 3점인 게 아쉽네요. 한번 마실 때 살짝 향만 섞어주는 느낌으로 마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채끝 등심. 채끝이 약간 독특하게 나왔어요. 한쪽에 붙어있는 힘줄을 제거를 안 하고 그 힘줄을 오래 구웠습니다. 보통은 이제 채끝 만들 때 제거한다고 하시던데 설로이는 원래 고기도 따로 판매하는 곳이니까 원하는 대로 정형을 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식감이 상당히 바삭한 부위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지방이 녹을 온도까지만 구우셨다고 하네요. 겉부분은 상당히 바삭합니다.
한쪽은 바삭하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씹히는데 지방이 많아서 육즙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안심이랑 채끝이 제일 메인이긴 하네요. 앞부분에서 위스키 마실 때 물을 섞어서 먹어도 괜찮다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위스키를 얼음을 넣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물을 약간 섞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음을 넣으면은 이게 위스키가 마시기는 쉬워지는데 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향을 좀 더 잘 느끼고 싶을 때 물을 저렇게 넣고 마셔보면은 향도 풍부해지고 목넘김도 좋아집니다. 이게 저만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위스키를 마시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물을 섞으면은 도수가 내려가지만 양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스키를 마실 때는 처음에는 위스키만 어느 정도 마시다가 도중에 물을 섞어서 마십니다. 그러면은 섞었을 때의 차이가 어떤지도 느끼기가 쉽고 이게 좀 더 재밌어요. 발렌타인은 그 장르가 블렌디드 위스키 쪽인데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발렌타인 이야기를 하면서 블렌디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만 해보면, 블렌디드 위스키는 몰트 위스키랑 그레인 위스키를 섞은 거예요. 몰트 위스키는 그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고, 그레인 위스키는 옥수수나 호밀같이 다른 곡물로 만들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는 그 몰트랑 그레인 위스키를 일정한 비율로 맞춰서 섞은 겁니다. 그냥 두 가지만 섞은 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의 몰트랑 그레인들을 섞어서 발렌타인만의 그 향과 맛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이 조합 비율이 중요합니다. 어떤 거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게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연도에 생산한 거든 같은 블렌드면은 같은 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브랜드가 같은데 맛이 다르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1950년도에 블렌딩한 위스키랑 2000년에 블렌딩한 위스키가 동일한 맛이랑 향을 낼 수 있게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건데, 발렌타인에서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을 마스터 블렌더라고 불러요. 현재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는 샌디 히슬롭입니다. 이분이 발렌타인의 5번째 마스터 블렌더인데 200년 동안 이분까지 해서 이 마스터 블렌더 포지션이 5명만 있었대요. 그만큼 이것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핵심적인 일이라 대를 이어서 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시작이 발렌타인 창시자인 조지 발렌타인부터 시작인데, 발렌타인의 초기 이야기도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 만들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늑간쌀은 간이 약간 아쉬워서 느끼했어요. 그리고 엎진 쌀로 만든 웰링턴은 맛있습니다. 페스츄리가 반숙이라 버터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은데 맛있게 먹었어요. 도중에 입가심용으로 나오는 수정과는 저게 터질 수도 있어서 손으로 먹어야 하는데 부들거리는 게 보고 싶어서 젓가락으로 건드려 봤습니다. 저러다가 터지면은 좀 곤란하겠죠. 아롱사태는 짜장면스러운 거랑 같이 나왔습니다. 샬롯이라고 양파 비슷한 애들이 면인 것처럼 같이 있는데 면은 아래쪽에 깔려 있어요. 위쪽에는 샬롯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짜장에 들어가는 양파는 잘 먹어서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짜장이 생각나는 맛이에요. 진갈비, 갈비살의 한쪽 면을 굽고 브로콜리 위에 올려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차를 이용해서 뽑은 육수를 위에 부었어요. 육수가 뜨거워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고기가 더 익어요. 설로인이 그 양이 좀 많네요. 양이 많아서 이 정도 되면은 좀 배부릅니다. 그런데 배부른데 진갈비도 기름이 많은 부위라 보기에도 기름이 이게 좀 많아 보이죠. 이 타이밍에는 약간 느끼하긴 했어요. 녹차 육수가 그거를 좀 잡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느끼합니다. 그런데 이게 꼬들하고 갈비 기름의 그 맛은 좋아요. 그래서 더 먹고 싶은 애들인데 느끼하고, 이때가 딱 이 두 가지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나오는 사골국,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타이밍에 등장을 했습니다. 밥은 꼬리곰탕밥, 속꼬리를 간장에 졸여서 위에 올려놓고 아래는 곰탕 소스로 만든 리조또. 국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쌀이 꼬들한 게 리조또 스타일의 밥입니다. 스타일은 리조또인데 맛이 곰탕인 게 좋았어요. 이제 마무리로 금귤로 만든 디저트가 나오고 막걸리로 만든 디저트가 하나 더 나온 다음에 주악이 나오면서 코스가 끝납니다. 발렌타인 30년이랑 같이 먹었던 설로인 다이닝. 고기가 전체 다 해서 380g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나오는 고기의 부위가 다양한데 또 그거를 전부 구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리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발렌타인 리추얼 키트가 있는 음식점 2곳 중에 한 곳이라 발렌타인 30년이랑 같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가면은 좋을 곳인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은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